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1월에 또 6급 첫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첫 시간에는 독해 일부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보통은 대비 특강의 독해 일부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독해 일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독해 일부분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또 1월에 새롭게 이제 6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들으셔야 될 얘기가 버리셔야 된다라는 건 대다수의 강사분들도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독해 일부분은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이거에 치중할 바엔 독해 2, 3, 4도 어려우니까 그걸 가지고 효율성 있게 독해 일부분은 버리고 시작하자라고 저도 오프라인 강의 때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독해 일부분 자체가 틀린 문장을 고르는 거라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한국 사람인데 국어 시험 같은 거 볼 때 틀린 문장 고르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중국어, 우리는 외국인인데 중국어로 틀린 문장을 골라낸다는 건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부담감을 갖지 말고 그냥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전문가의 도움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같은 거 찾아보시고 독해 일부분은 수업을 듣고 그냥 짧게 정리해 주는 거라도 포인트를 듣고, 왜냐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이 아예 고득점을 노리시는 분 아니면 거의 다 독해 일부분은 버리세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여기에 노력을 할 바에는 다른 것에 좀 신경을 쓰겠다 하시는 경우도 많고, 노력해서라도 이게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잖아요. 짧은 10여 분 동안에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 독해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출제가 되고, 문장에서 보통 이런 것들이 틀린 오류로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머릿속에 그냥 기억만 하시고 시험 때 적용시키시는 거. 그래서 시험 전날에 뭐 조금씩 공부해 두시는 건 필요하지만 독해 부분은 시험 전날에 이런 강의들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독해 1부분에서는요. 문장 성분의 결여와 잉여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애당초 독해 일부분은 이걸 낼 거야 라고 하고서는 출제자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여라는 건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고요. 잉여는 넘치게 있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데 겹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잉여랑 결여를 볼 때 첫 번째 이제 결여를 볼 건데, 형용사나 부사는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죠? 수식어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빠른 그가 그 대규모의 경기에서 우승을 거머쥐었어요 라고 할 때 사실 달리기 빠른을 안 써도 돼요. 그냥 그가, 그리고 대규모의 그 큰 규모에도 안 써도 돼요. 경기에서 우승했어요도 말은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냥 달리기가 빠른 만 했어요. 우승했어. 누가? 그러니까 주어랑 수어랑 목적어를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는 걸 잘 볼게요. 자, 보시면 신화이가 안 한다 런이 주어예요. 사람이 그죠? 쉽게 행복을 어쩌라고. 그쵸? 동사가 없어요. 이 행복을 얻어요, 누려요 해서 주어는 있고 목적어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수어가 없어요. 이런 경우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수어, 목적어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식어구의 오류는 그렇게 빈도율이 높지 않습니다. 주어, 수어, 목적어가 결여됐을 때를 보셔야 돼요. 자, 잉여가 나와요. 쓸데없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在我们班里韩国学生的比例가 높다예요. 까오이 자체가 이미 누구누구보다 높다인데 즈샹이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말에서도 역전, 앞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전이 앞전자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어, 수어, 목적어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는 거, 그리고 쓸데없이 의미가 중복됐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두 개가 있어는 맞추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시험 현장 갔는데 진짜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문장 성분의 호응이에요. 이것도 주어, 수어, 목적어의 호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6급을 준비하실 때 무조건 주술목 찾는 연습은 하셔야 돼요. 보시면 주어가 소음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생산은요. 생산이죠. 뭘 생산해요? 물건을 생산해야 돼요. 영향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뭘 써야 돼요? 잔성이라는 동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이나 아니면 뭐 내가 저 사람한테 호감이 생겼어. 그러면 하오간을 잔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랑 잔성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목적어가 다른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주, 술, 목 다시 볼게요. 시아지더 윈난이죠. 얘는 수식이에요. 주어는 윈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운남은 人们必须那样的好时期 좋은 시기래요. 시가 동사죠. 시 동사는 이퀄의 개념이에요. 같아야 돼요. 운남이 어떻게 좋은 시기가 돼요? 좋은 장소가 돼야지. 그러니까 주, 술, 목을 골라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철의 윈난은 피서하기 되게 좋은 띠방이죠. 그러니까 주어, 수로, 목적어를 무조건 가셔야 된다니까요. 호응 관계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결여, 잉여, 호응 관계는 주술목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접속사의 호응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쭉 독해 일부분에서 나올 것 같은 애들이 지금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접속사는 보시면 보통 호응이죠. 이거는 HSK 4급, 5급에서도 배워요. 지시를 여러분이 진짜 못 외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냈거든요. 설령 뭐뭐일지라 도예요. 이 애가 와야 돼요. 찌우가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설령 이 수요가 만족이 되더라도 그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거야. 근데 다 해석을 안 해도 지시 나오는데 뒤에 찌우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인 거예요. 지시 다음에 얘 써야 되는데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되죠. 그쵸? 4급, 5급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통으로 버리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의를 조금 찾아서 듣고 이런 게 시험 10문제를 다 맞추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기둥 세우고 찍는데 내가 거기서 운 좋아서 반타작이라도 하면 그럼 다른 사람보다 점수를 한 4점에서 6점 이상 가져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강의들 좀 찾아보시면서 보고 그러고 시험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드릴게요. 자, 하나 더 볼게요. 왜냐하면 부시랑 찌우시도 시험에 잘 나와서 헷갈리니까 설명 한번 드리려고 제가 찝었어요. 해석을 그냥 하면 A가 아니라 바로 B이라고 해석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기에 부시랑 찌우시가 나오면 신경을 좀 써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아니면 그러면 B인 거예요. 내 여동생이 저 노란 옷을 입은 사람, 그의 여동생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 아니면 파란 옷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의 여동생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파란 옷을 입은 사람이야는 무시 A 얼십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가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A 또는 B는 이상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보시면 보슈 A, 찌우시비가 아닌 거예요.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랑 같이 가느냐이다. 다시 기억하세요. 보슈의 열시비가 A가 아니라 B고 찌우가 들어가면 보통 만약에 뭐뭐라면 그러면이잖아요. A가 아니라면 그러면 B다. 라는 거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쉬운 걸로 개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시험에 많이 등장했던 거를 예문으로 들어서 실질적으로 시험 난이도와 비슷한 수준의 예문들을 제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사어의 오류가 나와요. 부사어의 오류. 그러니까 보통은 위치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얘가 부사어라는 건 주어랑 수어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얘 보시면 互联网已经带来了很大的影响인데给我们的生活는 이거 영어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다 쓰고 for 누구누구 이렇게 가죠. 누구누구를 위해서. 아니면 뒤에 뭐 at home 하고 전치사 구는 보통 문장 제일 뒤에 위치하니까 장문 쓰실 때도 중국어도 그렇게 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중국어의 개사구는 부사어입니다. 주어랑 수어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아닌 경우도 예외는 있지만 사실상 게이 셔머셔머 같은 경우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互联网已经给我们生活带来了很大的影响 이렇게 가면 되죠. 자, 두 번째 볼게요. 人的活动的目的能否实现는取决于어디서 결정나냐면 의지가 강해요. 是否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인지 아닌지죠. 是不是의 줄임말인 거죠. 그럼 사람의 활동의 목적이 이 목적이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의지가 강하냐 안 강하냐에 달려 있어요. 이 찐치앙이라는 수어를 수식하려고 나온 게 슈포지 누가 마지막에 쓰래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사가 엄한 데에 가 있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장에 결여잉여 그리고 호응
그 다음에 접속사, 그리고 부사어의 오류가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바자랑 그 다음에 비교문 두 개가 특수 문법으로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라서 두 개를 좀 짚어봤어요. 바자도 이거 잘 보세요. 我的奶奶常常 해놓고 돈을 놔요. 어디에? 저기 베개 위에다가 올려놓는데요. 근데 어째서 부사와 동사 사이에 누구 맘대로 명사가 들어가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이거 완전히 한국어 어순이랑 영어랑 이렇게 혼합시켜서 이상하게 문장을 만든 거예요. 주어 해놓고 부사 나오고 그리고 동사 사이에 누가 명사를 넣어요. 이런 경우는 바자, 을을, 그렇죠? 돈을 놨다 이렇게 가는 거죠. 바자는 바자가 나와서 틀린 걸 고르는 경우도 있지만 바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되고요. 6급이니까 진짜로 기초적인 설명이 아니라 특히 독해 1부분은 기초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형태를 빨리 기억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런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봐서 맞추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비교문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비교문은 헌으로 수식이 안 돼요. 그죠? 내가 너보다 매우 커 안 되잖아요. 더 커. 그래서 이건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비교문 나왔는데 헌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하이나 꽝을 써야지. 제가 오늘 되게 빠른 속도로 훑어드렸어요. 이거면 돼요. 이거면 사실상 어느 정도 실력 있으신 분들은 10문제 중에서 7, 8문제 이상 커버가 가능한 내용을 제가 쫙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실력이 나는 좀 부족해 해도 오늘 했던 것들 몇 개만 남아서 진짜 문제 풀어서 그게 비슷한 문형만 봐도 숙제했다가 3, 4개, 4, 5개라도 맞으면 완전 기둥 세우고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독해 일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실 때는 그냥 버린다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하셔도 시험 보기 직전에는 강의들을 반드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했던 강의들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5가지의 유형 형태를 쫙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린 걸 시험 전날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며칠 전이라도 보면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시험 전날 다시 한 번 더 이걸 숙지하고 진짜 시험 볼 때 기억날 수 있게끔 하시면 독해 일부분 다른 사람들은 버리지만 여러분들은 독해 일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